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올해 68살 여성입니다. 남편과 같이 학교 앞 문방구를 20년간 운영하다가 남편이 췌장암으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고 혼자서 2년을 버텼지만 결국엔 가게를 정리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안 먹고 안 입고 모은 재산으로 하나뿐인 외아들이 3년 전 결혼할 때 아파트를 사줬습니다. 잔금을 치르던 날 아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평생 효도하겠다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네요. 저는 강원도 원주에서 태어났습니다. 50년대 전후 세대들이 대부분 그렇듯 저도 넉넉지 못한 가정 형편 속에서 고등학교를 마치자마자 서울로 상경해 섬유공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14시간씩 일하며 열심히 돈을 벌었고 다달이 집에 생활비도 보냈습니다. 고된 일이었지만 내 손으로 돈을 번다는 것과 적지만 조금씩 모이는 통장의 돈을 보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이 일하던 친구가 자기 오빠를 한번 만나보지 않겠냐고 하더군요. 저는 몇 번을 거절하다가 결국 등살에 못 이겨 나가게 되었고 그곳에는 수줍어서 제 눈도 못 쳐다보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밥을 먹고 차 한 잔 마시고 얘기를 하다 보니 사람 모난 데 없고 성실해 보이더군요. 결국 우리는 2년여간 연애 끝에 결혼을 했고 몇 년간 열심히 돈을 모아 작은 섬유원 단공장을 시작했습니다. 그간에 아들 하나를 낳았고 몸도 제대로 추스리지 못한 채 돌도 안 지난 아들을 업고 남편을 도와 열심히 일했습니다. 살림이 점점 나아지는가 싶을 때쯤 IMF가 터지면서 공장은 망하고 우리 세 식구는 달랑 사글세빵 보증금만 손에 쥐고 나앉았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있기에 주저앉아 포기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막일을 시작했고 저는 아들을 데리고 청소일이며 식당 설거지며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간을 버티고 살아내며 모은 돈으로 초등학교 앞 작은 문방구를 인수했습니다. 처음에는 실수도 많고 힘도 들었지만 20여 년간 한자리에서 가게를 이어갔고 나이 50이 훌쩍 넘어 작은 아파트도 한 채 장만하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결혼할 거라며 아가씨를 데려왔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는데 말이 별로 없고 묻는 말에도 단답식으로 네 아니오만 대답하더군요. 저는 처음이고 시부모 될 사람들이니 어려워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왕래가 있다 보면 괜찮아지겠거니 했죠. 그러던 어느 날 결혼을 앞둔 아들이 할 얘기가 있다면서 저와 남편을 불렀습니다. 저번 주에 처가 식구들이랑 식사했는데 장인 장모님이 집은 작아도 전세 말고 자가로 시작하라고 했다는군요. 아들은 자기 생각에도 작은 아파트라도 하나 사두면 나중에 오를 테니 미천도 될 것 같다고 하며 뒷이야기를 흐렸습니다.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직장 생활 몇 년 해봐야 뻔한 월급에 얼마를 모았겠나 싶더군요. 저와 남편은 상의 끝에 어차피 아들 결혼해 나가면 큰 집 필요 없고 아들이 처가에서 대접도 못 받고 처음부터 눈밖에 날까 걱정돼 살고 있는 집을 팔고 12평짜리 전세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모았던 재산을 더해 아들에게 25평짜리 아파트를 사줬습니다. 잔금을 치르는 날 아들 내외는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며 식당을 데려갔습니다. 감사하다며 잘 살겠다며 저희에게 연신 고마워했습니다. 저도 아들 부부가 잘 살도록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구정을 앞둔 어느 날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우리 이번 명절은 그냥 쉬기로 했어. 지영이가 몸이 안 좋아서 다음에 시간 날 때 식사 대접할게요. 아들은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결혼하고 맞는 첫 명절이기에 아쉬웠지만 며느리가 몸이 안 좋다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추석에도 돌아오는 구정에도 아들 내외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못 온다고 전화라도 하더니 나중에는 연락도 없더군요. 그래, 요즘 젊은 사람들 바쁘니 그럴 수 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왠지 쓸쓸하고 서운한 마음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췌장암을 진단받고 입원을 했습니다. 췌장암은 진행도 빠르고
전조 증상도 없어 암인 걸 알았을 땐 이미 손 쓸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3달 만에 세상을 떠났고 병실에 있던 동안 코빼기도 안 보이던 며느리는 장례식장에 와서도 연신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더군요. 어머니, 저 몸이 안 좋아서 좀 들어가 볼게요. 장례식 첫날 얼굴만 비친 며느리는 발인 날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괘씸했지만 아들을 봐서라도 참았습니다. 그 뒤로 혼자 힘들게 운영하던 문방구를 정리했습니다. 역시 아들 내외와 왕래는 없었고 그나마 가끔 통화하던 아들도 몇 년 전 시작한 사업이 바빠졌다며 전화를 안 받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1달, 2달, 시간은 지나 아들과 연락한 지 6개월이 지났고 제 전화를 도통 받지도 않더군요. 전 아들이 살고 있는 집으로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현관 앞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스레 벨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인터폰으로 제 얼굴을 본 며느리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아니, 명호가 통 연락이 안 되길래 지나가다 들렸어. 오빠는 잘 있어요. 걱정 말고 돌아가세요. 제 시선은 며느리 뒤에 현관 안으로 향했고 며느리는 쏘아붙이는 말투로 다시 말했습니다. 지금 집이 엉망이에요.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그리고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참담한 제 현실에 눈물이 나려던 걸 꼭 참고 집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왜 불쑥 찾아오고 난리야? 지영이 놀랬잖아. 다음부턴 무조건 나한테 전화 먼저 해. 아들은 이 말만 남긴 채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너무나 분하고 괘씸했습니다. 아들이 어린 시절 넉넉지 않았지만 오손도손 살던 우리 가족이 떠올랐습니다. 힘들어도 아들을 보며 버텨왔던 저의 지난 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내가 아들을 이렇게 키웠나, 이게 다 내 업보구나 싶더군요. 다음 날 떠난 남편을 저에게 소개해줬던 아가씨이자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40년을 친구로 지냈으니 그간 제 속사정들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들은 친구는 자기 일처럼 화를 내더군요. 저도 분하고 아들 부부가 원망스러웠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친구가 부동산 하는 자기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이 사는 아파트 주소를 불러주더니 전화를 끊더군요. 전 무슨 이야기냐고 물었지만 친구는 잠깐만 기다려보라더군요. 얼마 뒤 친구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내용인즉슨 아들이 몇 년 전 시작한 사업이 어려워 살고 있는 아파트가 혹시 경매에 넘어갈 것을 대비해 제 명의로 아들 아파트에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를 설정했던 것입니다. 아들 내외는 이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고 저는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역시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전 다음날 변호사를 찾아가 소유권 이전 청구 본등기를 신청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본등기에 협조하지 않으면 소송을 하겠다는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그렇게 전화해도 받지 않던 아들과 며느리에게 돌아가며 전화가 오더군요. 전 받지 않았습니다. 아예 전화기를 꺼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전화를 켜보니 100통이 넘는 부재중 전화와 수십 통의 문자가 와 있더군요. 천천히 문자 하나하나를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짓이냐며 화를 내던 문자는 점점 자기들이 잘못했다며 제발 용서해달라는 내용으로 바뀌더군요. 기가 차고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시부모 대접은커녕 집에 발 한 번 못 들이게 하고 전화 한 통 안 하던 것들이 이제 와서 저에게 효도를 하겠다더군요. 아들과 며느리에게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큰 효도를 받자고 평생 모은 돈으로 그 아파트 사준 건 아니다. 하지만 사람이라는 게 도리가 있는 것인데 너희들은 도리의 도자도 모르는구나. 그 아파트는 모르는 사람한테 공짜로 주더라도 니들한테는 절대 못 준다. 그 이후 예상대로 아들 부부와는 소송까지 가게 되었고
결국 소유권 이전 청구 본등기까지 해 아파트를 제 명의로 가져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전 아파트를 매매했고 그 돈으로 고향인 원주에 작은 텃밭 달린 집을 샀습니다. 이제는 고추며 상추며 각종 야채도 키우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 바뀌는 것도 보며 평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따금씩 지인들이 놀러와 직접 키운 야채와 고기를 구워 먹고 놀고 가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소일거리들을 하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끔 아들이 생각나긴 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지, 후회는 없을지 궁금하죠. 하지만 이젠 미련은 없어요. 언젠가 아들과 화해할 날이 올지는 모르지만 지금도 제 선택에 후회는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막막한 일이 있어도 꿋꿋이 버텨내다 보면 길이 보일 거예요. 사람 인생사 모두 순리대로 흐르는 것이니 결국엔 인과응보가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부디 화목하게 자식들과 잘 지내시길 바라며 제 긴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삶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